중요합니다. 일반 여론하고 상관없어요. 7대3인데 7이 압도적인 사실은 얻을 경우는 당선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실제로 이거는 책임 당원들이 던지는 강한 메시지죠. 그리고 이 사면을 내가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친박 중심의 현재 당원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고 황교안 전 총리한테 계속 이걸 가지고 몰아붙일 겁니다. 빨리 당신도 이야기해라. 그런데 황 전 총리는 이걸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자기와 탄핵 세력 이게 이 꼬르가 되는 거는 굉장히 꺼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은 미적지근하게나마 애증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 발만 들이놓은 거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판세 자체가 상당히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우세 쪽으로 가던 판세가 홍준표 전 대표가 강한 어떤 이슈를 던졌고 거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한 발 들여놨다. 그러므로 해서 이 이슈는 아마 4차례 걸친 당원 토론, 2차례 걸친 TV 토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굉장히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기세를 황교안 전 총리가 상당히 지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국정농단 얘기, 당시 총리로서의 상황들이 계속 몰아갈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볼 땐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지금이 호황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확장성의 한계라고 하는 명확한 것이 가시권에 보이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저는 세 분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설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한데 일단 정치적 한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신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탄핵 프레임에 걸리게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되시게 된다면 친박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개파 싸움이 불거지겠죠. 또 그리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아이들 따순밥 안 주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자유한국당 쇠락의 일로 걷게 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는 아시지만 뭐 계속 실패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당대표가 되시든 상관없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소위 닥치고 정쟁식의 발상들을 바꿔내지 않게 된다면 확장성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부터 하고 있는 방식들에서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그 토대에 의해서 세 분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본인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죄하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의 이렇게 여력들을 열지 않게 된다면 지금은 즐거울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당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적 지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뢰밭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하튼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단 한국당이 조금씩 승rol승을 올라가면서 꽤 많이 올라갔어요, 이전보다는요. 그렇죠. 전당대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새로운 주자들이 영입이 되고 당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이게 우리 희망이 없다고 믿었던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지향을 가졌던 분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주얼은 좀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지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여기서 더 진전이 됐을 때 결국은 또다시 박근혜 정부의 탄핵 프레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압도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앞서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뭐 원내대표 선거 보시지 않습니까? 친박 지지와 이런 여러 계층들의 힘을 합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더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당에 영입이 됐고요.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들이 굉장히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결국은 앞으로 있을 TV 토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들이 대두가 될 거고요. 지금 시기에는 이게 좋습니다. 더 강한 목소리로 그러나 총선이라든가 또는 대통령 선거 가면은 결국은 중도의 표를 얻는 쪽이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위기가 열광적으로 가고 전당대회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선제적인 공격으로 점수를 따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박 진영의 두 주자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친박 진영의 사실상 대표성은 황교안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내부의 단합은 도모가 되는데 그러나 그 이상을 뚫고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보수 정당이 돼야 되는데 더 강하게 탄핵 속으로 발을 지금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될 거다. 이걸 극복해내는 대표만이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지금은
위기이기도 하고 예. 또 기회이기도 수도 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짧게 뭐 하나만 더 여쭙자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되도록 있잖아요. 삼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타에 의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돌파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 반드시 언급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서 품격 있는 보수의 가치들을 창출해내고 여기에 대한정당으로서 우뚝 서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이야 사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조금 강경한 메시지를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정 반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난다면 그 상태 그대로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겠죠. 그때는 그때 문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나가 있는 유승민 전 대표를 향해서 강하게 손짓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더 중도적인 메시지로 사실은 한국당이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전당대회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적정 수준의 발언들을 위한 메시지 관리에 주력하는 게 아마 황교안 전 총리 측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치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